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지대 매매 신호의 김유정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에는 2% 넘게 하락하면서 이 800선을 깨뜨렸는데요. 바로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에서 불확실성은 커졌고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거래 대금 역시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파로 2차 전지와 엔터주뿐만 아니라 섹터 전반적으로 매물이 출회가 되었던 하루였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섹터와 전략 오늘 방송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신지대 매매 신호는 이영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하락장에서도 우리와 함께 수익 내주시는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는 좀 연휴가 좀 싫어질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휴만 지나면 시장이 하락을 하고 내가 가진 종목들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연휴가 좀 싫어질만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기를 여러분들한테 선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저 시간의 매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꼭 지금 저의 그 이영석 톡방에서 시간의 단일가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께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시간으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와 주셔야지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고요. 오늘 방송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그 섹터와 히든 종목 그리고 이 차트와 모든 매수가 매도가까지 함께 공략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전략까지 쏟아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영석 전문가님만의 전매 특허죠. 업데이트의 그 업데이트를 거친 이 전문가님만의 급등주 포착 비법 자료집은요. 오늘 완성돼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새롭게 전달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 선물까지 오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꼭 참석해 주셔야지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도 매일매일 수익 내주신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영석 전문가님,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랑을 했는데요. 이 하락장에서도 시간의 매매 전략을 통해서 매일같이 수익을 내주고 계십니다. 관련된 내용들 또 노란톡방 안에서의 수익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방 인증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자, KCS 같은 경우가 방송이 없었던 금요일에 매수를 해서 오늘 실현을 했던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미지스 관련해서 수익 났고 그다음에 KCS 10.45%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서도 수익 나는 종목들은 꾸준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계속해서 저희가 매매했던 종목 그리고 알소포트 같은 종목도 시간의 매매, 퓨처캔들 시간의 매매. 지금 제 종목군들을 대부분을 보면 시간의 매매가 거의 70~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과연 제가 9월과 10월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 시간의 단일가 매매로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보여드리는 종목은 코스닥 시장을 말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오늘 하락을 했고 오늘 결국 800을 깨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들은요. 다 시간의 매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낸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 일승과 한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손절을 했고 그 외에 모든 종목들은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그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그래서 그 수익들 자체가 100%를 넘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최근에 제가
그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9월 1일부터 10월 10일 오늘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무려 91.2%.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저희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시장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한다 싶으시면 지금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카메라를 대시면 영어 링크 나오거든요. 그 링크만 누르시고 7777만 누르시면 이영석 전문가 방에 올 수 있는데요. 오늘 그 확률은 거의 90% 이상까지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개별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스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 매매를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금요일 날 매수를 했고 이제 오늘 매도를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전체는 매도를 하지 않았지만 오늘 오전에 하락했을 때 저희가 추가 매수를 한 부분만 일단은 매도를 했고 그리고 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좀 이제 끌고 갈 생각으로 했는데요. 아까 앞에 보셨다시피 이미지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마이너스권에서 매수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부분 시간의 단일가로 진행됐습니다. 자, 시간의 단일가 보시면요. 자, 이것도 금요일 날 제가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오늘 매도를 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하루만 정말 그 오랜 시간이 아닌 그 하루 동안만 우리가 주식을 보유했을 때 날 수 있는 수익률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KCS 같은 경우는 그랬고 알소프트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알소프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요일 날 매수, 그다음에 금요일 날 매도, 그리고 오늘 또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 알소포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오늘 시간의 단일가 시작하자마자 매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제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간의 단일가 매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죠. 호가 잔량상이랑 그다음에 시간의 예상 체결 등락률을 봤는데 오늘은 호가 잔량률에서 3시 40분에 끝나자마자 가장 많은 호가를 가지고 있던 게 알소포트였고요. 그리고 저희는 시간의 상한가 주문을 내서 2.99%의 일단은 매수를 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마감됐을 때는 한 6%대로 끝났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때 매수했던 종목들을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권이 될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소프트 같은 경우에서는 내일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요. 자, 이날 그 테슬라 관련돼서 폴라리스 오피스 쪽에서 뭐 들어간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자, 이거를 길게 보면은 자율주행 테마로서 하나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내일 1시쯤인가요? 1시쯤에 기업 IR이 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하락에 의해서 만약에 좀 하락을 했다고 하면은 내일은 좀 이런 IR 부분이나 그리고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부분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은 폴라리스 오피스도 좀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스마트 라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가 오늘 시간 내에서 3%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확률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그 관련된 종목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GSE 같은 경우는 제가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한 27.39%로 끝났어요. 뭐 상한가를 말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GSE 대부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뭐 전쟁 관련주로 알고 계시는데 오늘 물론 이제 전쟁 관련주도 맞습니다. 전쟁 관련주로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중동발 그 국지전으로 인해서 오늘 상승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 시간에서는요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이 부분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거의 플러스권까지
회복하는 걸 보면서 제가 거의 마지막 박판에 GS를 매수를 했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내일 좀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도 오늘 양자 관련된 국회의 통과 관련 부분이 있는데 자 오늘 이런 그 도지성의 모습은 내일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시간에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간의 단일가로서 3종목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솔트웨어인데요. 자 이거는 분봉입니다. 분봉인데 오늘 첫 번째 A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였냐면 2시입니다. 자, 이 2시라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2시라는 시간은 신용 매매 비율 정리하는 개인들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락을 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오늘 끝났던 1,629원보다 낮은 1,614원 정도로 저희가 매수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플러스로 넘어간다는 거. 그래서 내일 이 종목군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방송 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또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하락장 속에서도 정확한 종목을 선별해 주시고요. 그 종목을 통해서 시간의 매매 전략을 통해 계속해서 8월을 넘어 9월 그리고 10월 현재까지도 수익 내주고 계시는 이영석 전문가님이십니다. 네, 어떻게 지금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정확한 종목을 고르고 수익이 계속해서 이 매일매일 방송에 나오실 때마다 수익을 들고 오실 수 있을까 많은 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그 모든 비법과 전략이 담긴 핵심 자료집은요. 지금 방송 중에 여러분들께 모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7777 네 글자 입력하시고 들어오신다면요.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로 그냥 함께 공부하면서 지금처럼 어려운 장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전략집 여러분들께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내일장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은 어떤 전략으로 어떤 종목을 통해 수익 내시는지 실시간으로 함께 체크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계속해서 지금 장 너무 좋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늘 장 우리 전문가님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는지 함께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일단은 좀 뭐 미국발 이슈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가 오늘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는지 앞으로의 전망까지 저희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 연휴 동안에 나왔던 뉴스죠.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과격 단체 하마스의 충돌이 일어났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전쟁이라는 그런 화두가 이번에도 좀 올라오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그 두 나라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크게 확정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그날 자, 이게 이스라엘 중동은요. 주말에 열립니다. 금요일 날 쉬고요. 금요일 날 쉬고 토일 문 열어요.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요 날이 바로 주말이 됐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큰 폭의 하락을 하다가 어제 그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하마스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우리나라는 큰 하락을 보여줬을까? 한번 다른 해외 시장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해외 시장 보면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지금 유럽 시장을 아까 제가 체크했을 때 봤더니 1% 이상 또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 시장도요. 오늘 아시아 시장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요, 2.43% 정도 올랐고, 그리고 오늘 무슨 디폴트 나는 그 회사도 있었던 중국 같은 경우도 0.75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왜
항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빠져, 예전에 유럽 이슈가 있을 때는 또 우리나라가 또 빠져, 그리스 사태일 때는 또 우리나라가 빠져.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대외 변수에 좀 약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우리나라는 좀 선물과 파생 시장이 현물 시장 대비 파생 시장이 좀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그 놀이터가 되고 있지 않는가, 즉 ATM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보시면 저는 어저께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뉴스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봤던 게 원유 가격과 이런 그 원자재 가격인데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비해서는. 그래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마이너스권까지 또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을 하지만 이란이 그 원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축이나 이런 부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원유 시장에 대해서 기름 가격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분석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보시면 그 ADR 같은 경우는 진짜 과매도권으로 계속해서 지금 들어가 있고 지금 50대는 지금 언제냐면요. 바로 우리가 코로나 때 그 시기까지 온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저평가 받을 이유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파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공매도나 이런 부분이 때문에 좀 시장의 하락이 크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시장도 보시면 이제 처음으로 2,400까지 왔습니다. 사실 이런 제가 줄 긋는 게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RSI 자 지금 강도 매수 강도처는 보면은 일단은 지금 굉장히 상대 강도를 봤을 때는 지금 검은색이 보이죠? 이 검은색이 보인다는 거는 굉장히 과매도권이다라는 거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보다는 좀 시장을 매를 맞지만 그럼에도 좀 버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제가 공매도를 한번 또 체크를 해봤어요. 공매도 지금 금액 자체가 외국인들 오늘 4,778억을 공매도권 했고 근데 이거 보세요. 개인은요. 115억밖에 할 수 없는 굉장히 기울어진 그러니까는 지금 같은 참여자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은 굉장히 이런 하락장에서도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외국인들한테는 꽃놀이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내가 만약에 1조 이상의 펀드를 가지고 있는 매니저라고 하면 정말로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만 정말 많이 사서 주가를 올리면서 쇼커버를 한번 내게 하는 그런 상상도 좀 해볼 만한 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올해 저점까지 다 이제 보고 지금 검은색 보시면 굉장히 과매도권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보시면요. 코스닥 그 작은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593억을 그리고 우리나라는 개인들은 31억 거의 5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밖에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개인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울어진 이런 시장에서 우리 개인들이 좀 살기 위해서는 조금은 좀 그 보수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상승하기 위한 어떤 그 바닥을 다지는 조건이다라는 그 비유는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현재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대응에 있어서 함께 공부하고 싶다. 지금 시장 정확하게 매일매일 시황 보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아침 장 시작 시간부터 함께 우리 공부를 받고 강의까지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7777 입력하시거나 샵 0082번 문자로
이형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지금 많은 분들 실시간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만의 자료집, 히든 기법집 지금 많이 신청해주고 계십니다. 이 많은 분들 지금의 어려운 시장 속에서 속상한 마음 가지고 오늘 방송도 보시고요.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이형석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8월뿐만 아니라 9월 그리고 10월 지금 현재 시점 오늘까지도 이 시간의 매매 전략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계속해서 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무려 그 퍼센테이지를 90% 이상이라고 이 수치화까지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 전략가 그리고 매일매일 어떤 전략, 어떤 방법,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인지까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 노란톡방까지 지금 꼭 입장해 주셔야지 여러분들도 함께 이형석 전문가님의 수익 랠리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신지대 매매 신호 시작하기에 앞서서 매매 시그널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신호는 매수, 노란색은 관망, 초록색은 매도 시그널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뒤흔든 핫한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에콰 천연가스 LNG의 제3자 판매가 추진되면서 관련 기업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민간 기업은 자가 소비용 가스만 수입할 수 있고 국내 제3자 판매는 금지되어 있는데요. 지난 7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자강 소비용 직수입자 간의 가스 교환 외에도 판매 역시 허용하라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천연가스 자가소비용 직수입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총 18개 업체 중에서 SK, GS, 포스코 계열사는 직수입 물량의 7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콰 천연가스 LNG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핫테마 에콰 천연가스 LNG입니다. 먼저 GSE 27.39% 상승 마감했고요. 대성에너지 27.36%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장 핫테마는 바로 에콰 천연가스입니다. 오늘장에서 정말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한 종목씩 정확한 이슈 체크와 함께 시그널까지 저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GS입니다. 이 무려 27%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시그널 함께 체크해 봐야 되겠죠.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신호 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왜 이렇게 LNG라고 하고 있는지 관련 이슈 먼저 함께 체크해 본 뒤에 이 종목까지 우리 관련 모멘텀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제가 오늘 LNG 관련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동발 그 전쟁 관련 으로서 상승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상승한 것도 맞는데요. 거기에 플러스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정책적인 부분도 들어간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정책적, 실증적인 기본적 가치로서 또 한번 접근을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상승의 한 80%는요. 80%는 이제 중동발 전쟁이 큰 역할을 했지만 나머지 20%는 계속해서 이제 그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올해 이번 달에 국정감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에너지 관련 주식들의 어떤 상승이 단순히 이러한 그 전쟁 관련해서 뭐 천연가스 가격 상승하니까 뭐 예전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했을 때처럼 그러한 상승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뒷받침되는 내용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요. 천연가스가 전쟁 반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온 이후에 한 1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예전같이 막 20, 30% 뭐 상승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부분은 상승을 했고요.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량적 분석정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10월 10일부터 오늘부터죠. 27일까지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권명호 의원이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7월에 발의했는데 이번에 제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권의 가스 시장 민간 개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민간 개방 된다는 게 의미가 한번 뒤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민간 기업 간에 LNG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민간 기업 간의 어떤 수익성에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국내 3자 판매까지 허용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LNG 관련 업체들의 수익성, 그러니까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주머니보다는 이러한 민간 기업 업체의 어떤 체질 개선을 위한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더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가스 요금 인상으로서 업체의 수익성이 완화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LNG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더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물론 전쟁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러한 뉴스로만 보지 마시고 이러한 내용들까지 있다는 것을 한번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한 5월 달인가요? 그리고 9월 달인가 그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주가의 반응이 있었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도 있으니까 다른 전쟁 테마가 죽더라도 만약에 내일 당장 뭐 이스라엘과 어떤 하마스가 휴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LNG 테마는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 좀 안전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시그널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요. 자, LNG 그래서 물론 이게 아까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 GSE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를 하는 건데 그 지역이 바로 경남입니다. 경남 쪽을 기반으로 하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권역이 그래서 이쪽 바로 경상남도의 거창에서 요 부분이 바로 GSE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예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 초반에는 어떻게 주가 흐름을 보이는가를 한번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에 보시면 2월 달에 아마 그 전쟁이 반발하면서 3,000원대부터 거의 8,000원대까지 한 3배 이상 그때 주가 흐름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그 이후부터는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초기에는 한 3배 정도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규모나 그리고 우리가 전쟁이라는 테마를 처음 겪었기 때문에 좀 과하게 반응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라는 걸 보면요. 이때입니다. 처음 이 GSE라는 주가가 이때 반응했던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가스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발의가 되면서 이때 바로 얼만큼 올랐냐. 3,000원대에서 거의 5,000원대까지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두 가지가 겹쳤어요. 전쟁 플러스 뭐가 겹쳤냐? 도시가스 관련 법안까지 겹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 좀 시장에서 관심을 준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더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27%에 대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수 시그널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단순히 전쟁이니까 LNG가 올랐어요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그 뒷 배경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희 이영석 전문가 방에 여러분들이 꼭 오셔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 같은 것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 이 큰 수익 매번 낼 수 있는 그 모든 전략의 중심에는요. 오늘 지금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지금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핵심 기법 자료집도 있겠지만요. 여기에 더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수익 함께 전략까지 가져가 주는 그 안에는 바로 이영석 케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차근차근 공부와 전략까지 나간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종목까지 함께
시그널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대성에너지고요. 역시나 오늘 27% 넘는 상승률 보였습니다. 함께 시그널 체크해 볼게요.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역시나 매수 시그널 주셨고요. 관련 모멘텀 지금 바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예, 마찬가지로 대성에너지도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바로 대구 쪽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과 같은 솔라윈, 그 태양광이나 아니면은 풍력, 어떤 신재생 에너지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매출 한 90% 이상은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성에너지도 지금 제가 이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그때 모습을 보여드리는데요. 이때도 10,000원대에서 거의 20,000원대까지 얘는 좀 시가총액이 좀 크다 보니까는 그렇게 큰 부분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 2배 이상의 성과를 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달에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것이 이제 도시가스 관련법이 제정 발의가 됐을 때고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쟁 플러스 도시가스 딱 나눠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GSE랑 대성에너지는 그냥 동시에 같이 보시면 매매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GSE 그리고 오늘 대성에너지 두 종목 LNG 관련 뉴스로 그다음에 국정감사 얘기 그리고 전쟁 관련 그 이슈 가는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그 유가 관련된 내용보다는 이번에는 이쪽 LNG 관련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시장 속에서 핫하고 오늘의 큰 상승률을 보였던 우리 그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리 주식과 라이프 밸런스 함께 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급등 자료집과 함께 시간의 매매를 통해서 이 두 자릿수 넘는 수익 매일매일 주고 계시는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7777 입력하신 후에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서 이영석 전문가님께서 꼽아오신 강세 개별주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영석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주는 대성 하이텍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교전이 일어난 가운데 대성 하이텍이 이스라엘 최대 방산기업과 방위산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29.87%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장 강세 테마주는 바로 대성 하이텍입니다. 관련 내용 지금 바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요 내용을 좀 앞전에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스라엘 요 내용이 있는데 대성 하이텍은 그러니까 먼저 제가 답변을 말씀드리면 대성 하이텍이 이스라엘 업체의 그런 군수 물품을 그 수주를 받아서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대성 하이텍이 어떤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이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자 정밀 부품 공급가는 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부품들을 깎고 만드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용 정밀 부품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자, 정밀 부품 만들어서 산업기계, 2차 전지, 반도체, 장비,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시장 자체로는 연에 연평균 8% 이상의 그 상승률을 보여주는데 특히 정밀 부품의 전략 및 계획을 보면요. 체크를 해야 될 게 바로 방위 산업과 2차 전지 장비, 로봇 등 첨단 산업용 정밀 부품 매출 비중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로 대성 하이텍의 어떤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위 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부각이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업체의 30억인가요? 실질적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갈 수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자동 선반, 그래서 뭐 다품종 대량 생산을 요구하는 또 자동화 장비까지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바로 보시면은 뭐 의료나 임플란트 좀 세밀한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그래서 뭐 컴팩트 머신 대표 이 장비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정밀 부품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 부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대성 하이텍은 2022년 8월 달에 상장한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에 IPO 자금 100억 원 투입해서 정밀 부품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게 아예 이 업체의 목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뭐 초정밀 부품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바로 방산용 부품, 즉 이게 이스라엘 방산 기업 딱 뉴스에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을 좀 빠르게 캐치를 했다라고 하면 오늘 상한가까지도 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가는요, 그동안 8월 달에 상장한 이후로 굉장히 계속된 하락을 보였다가 오늘 상승을 보였는데, 사실 생각했던 만큼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해 1분기는 적자, 그리고 2분기는 살짝 흑자를 보여줬는데, 만약에 올해 흑자로 전환되면 된다고 하면요, 내년에 어떤 154억 이런 강한 턴 어라운드까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 아마 가장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대량 거래량도 터져주면서 오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성 하이텍을 단순히 이스라엘에 그냥 정밀 그 무기 납품했던 그런 업체로만 아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일부분만 아시는 것 같고요. 체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대성 하이텍이 올해 이후로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올해 대비해서는 내년에 큰 성장을 이룬다고 하면은 전고점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저는 이번에 이 종목을 보면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그 납품한 업체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번 달에만 잘 잡는다고 하면 아마도 좀 내년을 위한 종목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테마만 보시지 마시고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한번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대성 하이텍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전쟁 이슈뿐만 아니라 턴어라운드 이슈까지 함께 보면서 앞으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함께 집중해 주시고요. 이 모든 종목들 그리고 잠시 뒤에 제시되는 모든 강의 전략과 히든 종목까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야 한다는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애널리스트 출신인 이영석 전문가님께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지금 같은 장소 속에서도 매일같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잡아주시는 그 핵심 기법 강의 자료집은요. 업데이트를 거쳐서 이번 달, 이 10월 달 만에 최종 자료집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수익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모든 자료집과 기법까지 모두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강의로도 굉장히 특별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유익한 내용까지 준비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중동 전쟁 피해 기업까지 함께 점검해 보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이슈와 또 전략으로 우리와 함께 내일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영석 전문가님만의 강의 지금 바로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사실 이번에 좀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정말로 물론 이제 그 중동 관계와 그런 것들 이스라엘 관계를
따졌다면은 물론 언젠가는 나올 얘기였지만 그게 지금 꼭 나와줬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좀 아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아마도 좀 피해본 업종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게 사우디 네옴시티 내용인데요. 자, 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원래는요, 우리 21일 날 우리 그 서울 대기업 총수들이 사우디로 대거 가서 다양한 그런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많은 분들이 그런 일정 매매를 하기 위해서 무슨 유신이나 한미글로벌 뭐 다양한 종목들 뭐 메타바이오메드까지 다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갑작스럽게 그 빈살만이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라는 내용을 말하면서 야, 만약에 빈살만이 저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우디에 못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우려가 바로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내용 자체가 그런 우리가 어떤 예상을 한 것뿐이지 우리가 뭐 방문을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그 대통령과의 어떤 그러한 그 국제적인 약속을 통해 가지고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지지를 한다는 거는 뭐 표명할 수 있는 표명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만약에 빈살만이 뭐 내일이라도 그거나 상관없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는 나는 환영한다라는 그런 키워드, 시그널만 있다라고 하면 강하게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울고 있고 웃고 있고 울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10월 한 6일 정도 6일과 7일 그다음에 8일 계속해서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손바닥 뒤집듯 바뀌지는 않을 듯 싶다라는 게 지금 저의 전제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황 급변화에 따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과연 어떤 종목군으로 우리가 한번 어느 구간에서 들어가 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히려 유신 같은 종목은 그동안 사우디 쪽 간다는 총수들 때문에 좀 살짝 반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잘 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승했던 지금 기술적 반등 패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딱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이 구간 이후로는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냐?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지 않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좀 겁이 났지만 이 꼬리 부분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좀 오늘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약에 내일 좀 뭐 빠진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패턴으로 그리고 계속 뉴스나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긍정적인 뉴스 부분이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좀 매수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신이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자, 어찌 보면 11, 12% 정도라고 해서 굉장히 강한 음봉이라고 보겠지만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도가 나갔구나 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 앞에 유신도 그랬고요. 미코바이오메드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이 구간 정확한 매수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매수 구간은 지켜주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터치를 하고 이 밑꼬리 부분들을 좀 하회하는 탈퇴하지 않는 그런 구간에서는 저는 추가적인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코바이오메드, 그다음에 아스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타 같은 경우도 사우디 쪽에서의 협력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바닥권에서 상승한 이후로 이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눌려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종목 아니면 정말로 아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을 한 10월 초, 9월 말 정도에 여기를 손조선으로 잡고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도 돼요. 단 굉장히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손해 없이도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아스타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미글로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강한 음봉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거래량도 크게 나오지 않은 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지켜준다면 좀 여러분들한테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마찬가지로 지금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오히려 그런 전쟁이나 이런 이슈로 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유신, 미코바이오메드, 모아 데이터,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시장 속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죠. 이 중동 전쟁 피해 기업 어떻게 우리가 점검해보고 그리고 관련해서 어떤 전략 세워볼 수 있을지 그 차트와 함께 정확하게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 지금 이 시간문에 내가 이해를 다 못했다. 그리고 보다 이 시장에서 모든 전략 함께 세워보고 매수와 매도 통해서 수익까지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야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관심받고 있는 모든 내용들과 이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철저하게 분석해 나가면서 그때가 되었을 때 함께 우리 큰 수익까지 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 궁금하실 우리 이형석 전문가님 본격적인 오픈 톡방 참여 방법 지금 바로 화면으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형석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히든 종목 지금 바로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바로 알려주시죠. 네, 자, 제가 지금 앞에 요 퓨처캠을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가는 종목은 갑니다. 오늘도 퓨처캠 10월 5일 날 말씀드렸으니까는 금요일과 그다음에 오늘 월요일 이 이틀 사이에서 상승했던 그 시초가와 고가까지 하면요. 거의 18% 정도 오른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거뒀으니까요. 제 히든 종목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할 거냐? 바로 알소프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소프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때 좀 줌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원격으로 우리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던 그런 IT 시스템 업체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왜 가져왔냐면요. 최근에 엑셈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엑셈이라는 종목이 자신들의 회사가 저평가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좀 시장의 오해나 이런 부분을 풀기 위해서 주가 안정화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러면서 했던 게 지금 최근에 무상증자를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소프트도 최근에 거의 8분의 1, 9분의 1 하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내놓고자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주가를 좀 더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요. 원격 소프트 선두주자고 그다음에 플랫폼 차세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요거죠. 알피스를 내년 초에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년 내 매출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 그리고 주가 안정률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까지. 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은 바로 EPS를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대주주의 일부 매수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하냐면 바로 2대 주주가 NTT 도코모인데요. 최근에 NTT 도코모가 증권업체에 진출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알서포트가 바로 서포트한다. 라는 것까지 지금 뉴스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월봉이요. 지금 거의 3만 원대에서 2만 원대에서 지금 4천 원대까지 굉장히 큰 하락을 보여줬는데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일봉을 좀 크게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러한 음봉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봉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매집의 음봉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들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흐름으로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드리고 그다음에 관련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노랑톡방에서 제가 오늘 다 드릴 테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내용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알서포트까지 공개가 되었고요. 관련 전략과 오늘의 특별한 자료집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야지 모두 받아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아 천연가스 이 제3자 판매가 추진되면서 오늘 관련 기업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이슈 속 오늘의 LNG 테마 탑픽으로는 GLC와 대성에너지까지 담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차세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출시 호재 속에 알서포트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 중요 전략과 히든 종목까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